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호처 내부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는데요. 역시 또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체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을 낭비해가며 아직도 내부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누가 봐도 이상한 봐주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김 차장 등은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진입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김 차장 측은 경호처 내부 규정상 직무배제란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해당 직원들에게 경호처 업무 대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직권남용과 더불어 김 차장 등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1, 2차에 걸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동행하는 등 경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놓고 김건희와 국힘당 지도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려고 구속하지 않은 걸까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석방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은 자진 출석했는데 왜 구속했습니까? 아니 올 때 CCTV 안 가. CCTV도 지우고 또 비아폰 통화 내역도 지우고 휴대폰도 안 가지고 출석을 했다잖아요. 이런 차장 김성훈 처장을 불구속한다고요? 자, 김성훈 처장이 불구속되자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됐어요. 아시죠? 네. 우리 김성훈 처장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을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경호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경호를 진행할 그럼 것으로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는 안 된다 치더라도 이동할 때 김성훈 차장이 근접해서 경호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경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현재 접견 금지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변호인 제외하고는 접견 금지다. 변호는 접견할 수 있지만 가족은 안 됩니다. 네.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신경 경호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시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경호를 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호 계획 짤 때 접근을 못하도록 하십시오. 옆에도 못 가게 하십시오. 야당은 검찰이 비아폰 수사를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호처 강경파의 구속 수사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계속 반려하는 걸까요?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게 약점이 잡힌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가 CCTV, 비아폰 녹취가 공개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 차장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주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안가 회동에 동석한 검찰 관계자가 있었고 또 계엄 전후 내란 상황에서 비아폰을 검찰 관계자가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저의 합리적 의심인데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이 집행되면 감춰야만 하는 안가 CCTV와 비아폰 녹취가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해 계속해 시간을 끌며 지연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걸 빌미로 김 차장 등이 검찰을 협박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구속영장이 반려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는데요. 검찰의 내란공저 정황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경호처 김성훈 차장 손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검찰에서 이번에
경호처 차장을 불구속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이번에 구속된 윤석열 그리고 10명의 구속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성훈 차장도 석방했고 또 최상목 대행도 자기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차관님, 네. 검찰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줬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검찰이 내란 잠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내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3일 나오는데요.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헌재는 임시체제 넉 달 만에 9명 완전체가 되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상 자신의 내란 공조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월권 행위였는데요. 누가 봐도 왜 그런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헌법재판소는 내일 최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최 대행 측은 앞서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여야 합의라는 말은 없는데요.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지적인데요. 법조계에서 최 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넉 달 만에 구인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건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이 임명을 곧바로 할지 여부인데요.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려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 최 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미리 방침을 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임명할 수 있다는 최 대행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여야 합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또 국힘당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들며 재판관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뭉개고 또 시간을 끌어대면 탄핵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최상목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필사적으로 탄핵 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최 대행 자체도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